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간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이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곳은 충북의 충주 휴게소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남성이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운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배 대상자였는데 특검에서도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오늘 오후 4시 9분쯤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건희 씨 계좌를 맡아 주가 조작에 나선 인물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와 김건희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법정에서 공개한 대화를 보면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된다. 내 이름을 노출하면 뭐가 되냐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주 이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 그 문제의 이준수 씨를 어제 충북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이준수 씨가요,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리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간 어디로 갔나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준수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고요.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이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하던데, 글쎄요. 미리 그 도주로라고 하나요?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누가 제보해서 검거하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형사기동대가 이제 갔다고 하긴 한데 이미 좀 체포가 예정되었던 게 아닌가. 체포가 예정되었다? 예. 그러면 거기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고는 잡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요 보니까 이준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락받고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상상이 어렵고. 그런 건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수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저 사람 충주 어디로 가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어.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얼룩덜룩 약간 신창원이 약간 저런 티셔츠 입지 않았나요? 군복은 아닌데 군복무늬. 약간 저런 느낌의 점퍼를 입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저 상태대로 국도변 휴게소에 있었다면 사실 이준수 씨라고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겠어? 이준수라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준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도망다니겠다. 이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는 수사의 탄력보다는 오히려 메시지나 문자, 그 가십적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 더 눈에 띕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로 일단 나올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민망한, 윤석열이 봤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었다고 보도가 있거든요. SBS 보도 등등에서. 뭐 그거는 사실 순화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봤던 기자들 얘기로는 충격적이다라고 한 거 같아요.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김건희도 사실 이거 이후에 보석 청구하고 되게 재판 받는 게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난 재판에는 급기야 누워서 침대 축구에 이어 침대 재판이라고.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이다. 상당히. 당신이 아는 그런 걸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요.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는. 윤석열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한다 게 그런 충격적일까요? 주가 조작 때문에 이제 체포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얘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충격을 받을 리가 없겠죠. 자, 이준수 이제부터 베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주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한 3가지 트랙 정도로 검찰이 네.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준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요. 11월 10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준수가 뭐 세강자로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스승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담동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희진 씨. 이희진 씨. 네. 막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네, 네. 엄청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이준수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랑도 깊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둘이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됐고 이희진이 구속이 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 내가 줄이 있다라고 전관을 소개해줬다. 근데 그 전관이 바로 윤석열이랑 인연이 있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특수부 출신인 송창진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준수 뒤에 검찰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11월 10일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러니까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뭐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고 진실일 수도 있고 보도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넘겨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핵심은 사실 이희진은 중간에 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두 변호사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 네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또 오광수. 그리고 통일교에도 연결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송창진은 이제 공수처 그 부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과연 이 두 사람의 얼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커 보이긴 한데 저는 좀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유명한 특수부 검사들이고 변호사를 하면서 네네. 되게 빼주기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거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준수가 김건희랑 또 연결이 되고 윤석열하고 연결되고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다. 보기는 좀 어려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혹의 고리를 탄탄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준수가 검찰에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조서를 안 남기는 방식으로 그냥 이게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준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인한테는 잘 작동하지 않는 건 맞아요.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화영 재판이라든지 출정을 구치소에 있다가 가서 절반 이상은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안 남겼어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수도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 민간 그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 검사들이 특수 수사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사실 접견을 자주 가고 조사 참여를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다 하면 조서를 남겨요. 검사가 직접 하더라도 남기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수사의 일환이 아닌가. 수사 기법상의 하나일 그렇죠. 근데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왕왕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니 그 두 번째 또 이상한 정황은 음주운전 때 걸렸을 때 본인이 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갖고 보자면 뒤에 검찰 백 아니면 뭐 뭔가 믿는 든든한 백을 믿고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쵸, 그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게 이제 김건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심들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문자 메시지가 나와야지만이 뭐 더 확인되거나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문자 메시지가 다 나올까요? 이제 들어가면?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까요? 한 명이 기자가 먼저 하면 따라합니다.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 사적인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 것이고. 그거겠죠, 충분히. 근데 이제 둘이 다른 주가 조작 플러스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이 사건 관련된 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문자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휴대폰을 아마 포렌식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한 게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번 사건에 적용이 될 거고 그거 말고 플러스 되는 것들이 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준수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네. 받게 되면 술술 불까요? 김건희와의 관계, 네. 그리고 둘이 했던 일. 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 해도 이 사람은 큰 범죄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들 그 주포들 집행유예 받은 뭐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 그 주포로 책임져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나머지 부분은 이게 범죄인지 애매해요. 건진하고 뭐 알았다 이게 범죄도 아니죠. 밀접하게 둘이 문자했다 해가지고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네. 그래 따져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구속됐다면. 건진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진하고 스탠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아프고 그렇죠. 구토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범죄가 되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면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내밀하거나 네. 좀 치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일 거고 나올 것 같거든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구토가 나고 누워야 되고 보석 좀 해달라고 그러고 네네.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임세훈 소장님은 그 임세훈 소장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또 확인은 못했는데 네. 일부 뭐 기자나 봤던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제가 네. 뭐 확인한 게 아니라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문자보다는 사진이 좀 더 많다. 예, 많을 수 있다. 영상이나 뭐 이런. 예. 근데 그런 거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러게요. 참. 뭐 어떻게 이런 걸 논평을 하고 해야 될지 그렇죠. 뭐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네네. 상당수가 나와야 되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 윤석열은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 김건희 변호인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쓴 게 윤석열 들으라고 한 거 아닐까? 윤석열에게 사전 보고 나 불륜한 거 아닌데 자꾸 특검이 몰아가고 있다니까. 내 말 믿어야 돼. 약간 윤석열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화나면 그거 김건희가 시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먼저 쉴드를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의 그 머리 구조에서는 이거 윤석열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어떤 메시지나 활동이 예.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이것도 요 얘기는 꼭 해주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수 씨가 이 사람은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충주 쪽에 있는 그 국도변의 휴게소에서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도주 한 달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체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의 그 어떤 관계, 그 과거 SBS 보도를 빌리자면 개인적으로 밀접한 그 관계라는 게 다른 형태로 어떻게 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가는 건 어떻게 수사를 뭉갰는가예요. 그때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고 불러서 조사해놓고 또 피의자 신문조서도 안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봐주려고 작정한 그 계기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일말의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또 나오겠죠. 이 사람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자기가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음주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딱 거기다가 대고 나 김건희랑 친한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했다는 걸 보면 반부패 유보에서 수단 사건이 오늘 기소가 안 돼서 나왔어. 너무 기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자신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후광을 입고 얼마나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또 도망다니면서 되게 이제 비굴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과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내가 엮여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많이 나올 거다. 수사만 제대로 하면 나온다. 그냥 약간의 그거 시츄에이션처럼 얘기를 하면 이준수 씨를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뭐부터 물어봅니까? 김건희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빼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 총장 지검장 부인인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조서를 남겨도 되는 거냐? 이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터치를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랑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부터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나올 수 몸 있죠. 좀 풀고요. 살짝 좀 하고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그럼 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2013년도의 범죄고 그리고 중요한 진술이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다량의 그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조서에서의 핵심은 김건희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떤 사이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거를 같이 도모하게 됐느냐, 무엇을 했느냐, 왜 김건희의 돈을 네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깊었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야 말하자면 나머지, 그러니까 이준수가 한 행위에 대한 그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본인이 도망다니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또 유불리를 따질 것이고. 네. 그리고 끝났다 이게 권력이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기 때문에 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요 관련된 지금 수사가 김건희 특검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예. 저는 지금 뭐 말씀해주신 김건희의 어떤 범행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뭐 계속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수익 창출을 당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김건희 쪽은 수익 창출 당했다고요? 계속 그 얘기니까 나는 그냥 당했는데 계속 돈이 생겼다. 23억이나 생겼다. 뭐 내가 손해 보니까 그냥 다 메꿔주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줬잖아요. 그러면 봐준 정황 누가 봐줬고 어떻게 봐줬고 그러면 그 봐준 검사들이 있다면 그 검사들까지 이번에 그냥 세트로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준수라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게다가 이 사람 요즘에 변호사 쓸 돈도 없다 그랬대요. 되게 형편이 어려워졌다고.